우신그룹이 유도열 회장이 저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등산 사고로 실종되신 후 저희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도열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파트 경비원이었는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기억을 못하는 거죠? 지금 곧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1시간 후 도열은 서울 최고의 종합병원 VIP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야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유도열 회장의 10년 전 일어났었던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새벽 5시 경비실에서 홀로 깨어난 유도열은 또다시 그 기묘한 꿈에서 벗어났습니다. 꿈속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 앞에 줄지어 서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꿈을 꿀까? 도열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3의 나이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몸이었고 주름진 얼굴에도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휘해 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이름 말고는 다 낯설어. 유도열이라는 이름만큼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10년 전부터 갑자기 이 세상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7시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 큰일 났어요. 삼동에 사는 박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는데 도열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 회장이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유 회장을 찾았다. 이곳에 있다는 식으로요. 유 회장이라는 말에 도열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성이 유 씨인데 설마 자신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으며 뉴스를 보던 도열은 경악했습니다. 우신그룹 창업주 유도열 회장의 실종 사건이 10년 만에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등산 중 실종된 후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유 회장이 최근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는 순간 도열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현재 우신그룹은 실종된 창업주의 조카인 박철구 부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박철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열은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얼굴만 봐도 치가 떨렸습니다. 오후 3시 택배를 정리하던 도열은 자신 앞으로 온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연숙이었습니다. 박연숙. 이름을 읽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그리움이 솟아올랐습니다. 소포를 열자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도열아, 드디어 찾았어. 1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철구가 너를 찾고 있어. 절대로 혼자 나다니면 안 돼. 곧 만나러 갈게. 마이너스 연속. 도열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정말로 그 실종된 회장이라는 말인가요? 저녁 8시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열은 편지와 사진을 들여다보며 이상한 기억의 파편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사회, 회장실, 건설 현장, 계약서. 왜 이런 단어들이 자꾸 머릿속에 스쳐 지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손가락은 자꾸 서류에 사인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까요? 밤 10시 아파트 정문 앞에 검은 세단 2대가 나타났습니다. 도열은 즉시 경비실 불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살벌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열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부회장님. 이곳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회장이라는 말에 도열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박철구를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경비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열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불 꺼져 있으니까 없는 거 아냐? 확인해 봐야지.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열은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경비실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네. 가자. 남자들이 떠난 후 도열은 한참 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새벽 2시 극도의 피로감과 혼란 속에서 도열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도열은 이상한 감각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푹신한 무언가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경비실의 딱딱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황금빛 천장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수정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몸 아래로는 실크 이불이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킹사이즈보다도 더 컸고 주변에서는 고급스러운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열은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보다도 더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유명한 그림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니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최소한 40층은 되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잠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열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뒤이어 또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여성, 정장을 입은 임원들, 그리고 의사로 보이는 사람까지 모두 도열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걱정 많이 했습니다. 도열은 멍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시고?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이곳은 우신그룹 전용 스위트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임원진이고요. 우신그룹. 어제 뉴스에서 본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창업주의 이름이 유도열이었습니다. 우신그룹이 유도열 회장이 저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등산 사고로 실종되신 후 저희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도열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파트 경비원이었는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기억을 못하는 거죠? 지금 곧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1시간 후 도열은 서울 최고의 종합병원 VIP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야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과거 심각한 외상성 기억 상실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뇌에 손상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는데 아마도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익숙한 환경이나 과거의 물건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도열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열 씨. 그 순간 도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박연숙입니다. 회장님의 비서였습니다. 어제 택배를 보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열은 그녀를 보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연숙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연숙은 도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열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무실,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연인이었나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이었지만, 네. 회장님께서 저에게 프로포즈하신 날이 실종되신 바로 전날이었어요. 도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런데 왜 저를 찾는데 10년이나 걸린 거죠? 연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철구 부회장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실종된 후 그가 모든 권한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했습니다. 왜요?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지니까요. 사실 회장님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도열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박철구가 자신을 해친 것일까요? 제가 정말로 유도열 회장이 맞다면 왜 기억을 잃고 경비원으로 살았을까요? 아마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을 그곳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기억을 잃게 만들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들어가겠다. 안 됩니다.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열은 강렬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박철구입니다.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삼촌, 아니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아닌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열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셨나요? 아직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철구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다행이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회복하세요. 회사 일은 제가 계속 맡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갑게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연숙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연숙은 박철구가 나간 후 도열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회장님이 기억을 되찾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병원은 기자들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신그룹 창업주 유도열 회장의 생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것입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병원 로비는 플래시 세례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도열은 병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 가득 비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10년 만에 생존이 확인된 우신그룹 유도열 회장,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철구 부회장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경영권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숙이 병실로 들어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열 씨, 큰일이에요. 철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돌아오시자마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아마도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권을 계속 자신이 갖겠다고 할 겁니다. 도열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를 되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정말로 회장이었다는 증거는 있나요? 연숙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회장님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들, 사진들, 그리고 파일을 열자 도열의 손글씨로 쓰인 수많은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글씨체가 자신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맡기신 유서 같은 것입니다. 연숙이 한 장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도열이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수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철구를 조심해라. 그는 회사를 사유화하려 한다. 내가 없어도 우신을 지켜달라. 마이너스 도열. 편지를 읽는 순간 도열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던 기억, 그리고 뭔가 불안했던 기분. 이 편지를 쓸 때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다른 것들도 기억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철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과 경호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박철구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회사 이사회에서 삼촌의 경영 복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촌의 상태로는 박철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억상실 상태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주주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당분간은 제가 계속 경영을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촌께서는 충분히 회복하신 후에 연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의식도 멀쩡하십니다. 기억상실이라고 해서 경영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박철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연숙 씨, 당신은 이미 10년 전에 해고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해고요? 제가 언제 해고됐나요? 삼촌이 실종된 직후 이사회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었나요? 연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철구가 자신을 회사에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도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숙 씨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삼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의 우신그룹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일궈낸 회사예요. 박철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경영권 위임장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박철구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야겠죠. 기억상실 상태의 환자가 대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될 겁니다. 도열은 서류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연숙이 속삭였습니다. 서명하지 마세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수 없습니다. 박철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회사에도 손해고요. 일주일만 주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박철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삼촌. 혹시라도 예전 기억이 돌아오신다면 조심하세요. 모든 진실이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박철구가 떠난 후 연숙이 도열에게 말했습니다. 도열 씨,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 안에 기억을 되찾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른 방법이라면 회장님의 과거를 보여드릴게요. 옛날 회장실, 집, 그리고 회장님이 아끼던 물건들. 뭔가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도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우신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박철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날 밤 도열은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의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박철구가 자신을 해친 것일까요? 이틀 후 도열은 병원을 나와 연숙과 함께 우신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40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라고 하는데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나요? 연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모두들 수군거리며 도열을 바라봤습니다. 실종된 창업주의 등장에 회사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CEO 전용층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회장님의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연숙이 대형문을 열었습니다. 도열은 숨이 막힐 정도로 넓은 공간에 압도됐습니다.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고급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수묵화였는데 그중 하나가 도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그림,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수묵화 앞에 서자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붓을 들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리신 작품입니다. 취미로 서예와 그림을 하셨거든요. 도열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산수화였는데 구석에 작은 글씨로 도열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렸구나. 그 순간 도열의 머릿속에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붓글씨를 배우던 모습, 대학생 때 미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사업이 성공한 후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기억들, 기억나시는 건가요? 조금씩 어렴풋하게요. 도열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 서랍 안의 도장, 책장에 꽂힌 경영서적들,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정중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남자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전무입니다. 회장님의 오른팔이었죠. 연숙이 소개했습니다. 도열은 김전무를 바라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함께 야근하며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전무, 맞나요? 우리가 함께 대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김전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기억이 돌아오고 계시는군요. 조금씩요. 하지만 아직 많은 것들이 흐릿해요. 김전무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철구 부회장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사진 대부분이 그의 편이고 회장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좌천당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더 심각한 것은 회장님이 실종되신 후 회사의 주요 사업들이 모두 박철구의 측근들에게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김전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도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실종되시기 전날 회장님께서 박철구의 비리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발하려고 하셨죠. 연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회장님께서 저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하셨거든요. 박철구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도열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박철구가 자신을 없애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 증거는 어디 있나요? 회장님께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열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있던 그 작은 금고였습니다.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금고가 있나요? 있습니다. 회장실 비밀 금고가 있어요. 연숙이 책장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책장을 옆으로 밀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는 기억하시나요? 도열은 금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324.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삐삐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USB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도열이 서류를 펼쳐보니 박철구의 비리를 입증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허위 계약서,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불법 거래 내역까지. 이것만 있으면 박철구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겠군요. 김전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철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경호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박철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도열이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내 사무실에서 내 물건을 찾았는데 왜 묻나요? 박철구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서류들을 내놓으세요. 왜요?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박철구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삼촌, 정말로 기억이 돌아오신 것 같군요. 하지만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10년 전에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다가 큰일을 당하셨잖아요. 박철구의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열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실종이 박철구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열은 우신그룹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철구의 위협적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도열은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려다보니 검은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 저들이군. 도열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박철구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열은 숨을 죽였습니다. 택배입니다. 하지만 새벽 2시에 무슨 택배일까요? 도열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열은 급히 연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숙 씨, 큰일이에요. 누군가 침입하려고 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숙소에 있는데. 당장 그곳을 나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도열은 급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침입자들은 정문에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도열은 연숙이 알려준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연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아요. 철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이 증거를 찾으신 걸 알았으니까요. 연숙은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연숙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1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박철구의 비리를 발견하신 후 그를 고발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날 밤 회장님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요? 연수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신을 지켜달라고. 도열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등산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불안해서 따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혼자 가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날 저녁 산악구조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실종되셨다고. 사흘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연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철구가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정말로 박철구가. 네, 저는 확신해요. 박철구가 회장님을 해친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계신다는 걸 최근에야 알아낸 거죠. 도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마도 완전히 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회장님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기억상실까지 겹치면서 그때 갑자기 도열의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산속에서 누군가에게 뒤에서 공격당하는 기억,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억. 기억났어요. 박철구가 저를 밀었어요. 도열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밤 박철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회사를 넘기라고 했죠. 제가 거부하자 절벽에서 밀어버린 거군요. 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나무에 걸려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나 봐요.
연숙은 도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기억이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위험해요. 철구가 회장님이 모든 걸 기억하신다는 걸 알면. 그때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숙과 도열은 긴장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세단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발견됐어요. 연숙이 급히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하지만 뒷문 쪽에도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철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삼촌, 이제 끝입니다. 박철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셨다니 축하드려요. 하지만 그것도 오늘까지입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1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마저 하려고요.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도열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건 독성이 강한 약물이에요.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게 되죠. 그리고 자연사로 처리될 거예요. 박철구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연숙 씨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10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주사기가 도열의 팔에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도열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열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연숙이 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연숙이 함께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가 보였습니다. 내가 없어도 내 이름은 지켜줘.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도열의 마음속에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숙을 지켜야 했고 우신그룹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잠깐, 도열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철구, 너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박철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유도열이다. 우신그룹의 창업주이자 너의 삼촌이다. 그리고 도열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날 일은 없을 것이다. 도열의 당당한 목소리에 박철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건가요? 기억 몇 개 돌아왔다고 예전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예전 같지 않지.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도열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박철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연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리 김 전무에게 연락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곧이어 집 안으로 경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철구와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박철구는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도열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삼촌. 내가 10년간 쌓아 올린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야. 두고 보자. 도열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철구가 끌려나간 후 도열은 연숙과 함께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열은 우신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나요? 김 전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젯밤 사건 이후 김 전무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도열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준비됐습니다. 도열은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철구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열은 회장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책상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기억, 직원들과 회의했던 기억, 그리고 연습과 함께 꿈을 키워갔던 기억들. 나는 유도열이다. 도열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후 2시 우신그룹 대회의실에는 모든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박철구 편에 섰던 이사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열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앉으시죠. 도열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석에 앉으니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우신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유도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부재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박철구 부회장이 회사를 이끌어왔는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회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요? 도열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박철구의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죠. 박철구가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자료들을 본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허위 계약, 주가 조작까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이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박철구는 회사를 사유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거하려고 했죠. 도열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우신그룹은 다시 제가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을 지지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이사진이 도열의 경영권 복귀에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열은 연숙과 함께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연숙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박철구가 망가뜨린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 남았거든요. 도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서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숙이 도열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연숙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내시느라. 이제 함께하면 되죠. 그날 저녁 도열은 우신그룹 전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우신그룹 가족 여러분, 저는 유도열입니다. 오랜 부재 끝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어려웠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신그룹이 진정한 가족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도열은 회장실 벽에 걸린 자신의 수묵화를 바라봤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그 그림처럼 자신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흐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도열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경비실의 유도열에서 우신그룹 회장 유도열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날 일은 없겠지. 도열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긴 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신그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열이 복귀한 후 회사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박철구 시대의 권위적인 분위기 대신 소통과 신뢰가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열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철구와의 최종 대결이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전무가 회장실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박철구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네, 10년간 기억을 잃고 살았던 사람이 정말로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열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박철구가 마지막까지 발악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출석 요청이 왔나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신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에서 최종 결판나는 날이었습니다. 도열이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철구는 피고석에 앉아 도열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박철구가 아닙니다. 박철구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피고인은 저기 앉아있는 가짜 유도열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철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저 사람이 진짜 유도열 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0년간 기억을 잃고 경비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대기업을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이미 의학적 검증을 통해 유도열 회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상실이라는 핑계로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박철구의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재판장이 도열을 바라봤습니다. 유도열 회장님, 본인이 정말로 우신그룹의 창업주가 맞습니까? 도열이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유도열입니다. 우신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입니다. 그럼 10년 전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도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철구가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어떻게 절벽에서 저를 밀었는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박철구가 펄쩍 뛰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삼촌은 등산 중에 실족해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다, 철구야. 도열이 박철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그날 밤 나를 산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회사를 넘기라고 협박했지. 증거가 있습니까? 박철구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도열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철구가 10년 전에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더군요. 휴대폰 화면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삼촌, 내일 밤 설악산 대청봉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마이너스 철구.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도열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철구가 제가 실종된 다음 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기록입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박철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도열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철구가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유용한 모든 기록입니다. 총 500억 원에 달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검토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들로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입증됩니다. 박철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철구에게 횡령, 배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박철구가 절규했습니다. 삼촌, 저도 우신그룹의 가족이었잖아요. 왜 저만 버리는 거예요? 도열이 박철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철구야,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야 하는 거야. 가족을 해치려 한 건 너였어. 박철구는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10년 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이미 끝났다. 도열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신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신그룹을 진정한 가족회사로 만들 겁니다. 모든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회사로요. 박철구에 대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도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가족이었는데 그날 저녁 도열은 연숙과 함께 회장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연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도열은 연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주름과 상처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진짜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열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작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10년간 경비원으로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6개월 후 도열은 우신그룹 회장실에서 새로운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박철구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매출도 이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도열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연숙 씨, 저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도열이 연숙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려 합니다. 연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니에요. 저는 경비실에서 진짜 행복했어요. 도열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을 잃어서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소박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떡하시려고요? 김 전무가 새로운 사장이 될 겁니다. 제가 직접 추천했어요. 도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세상이 무섭지 않도록 지켜보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연숙은 도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정말요? 네, 저도 10년 동안 회사 일만 했어요.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도열은 연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일주일 후 우신그룹은 또 한 번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신그룹 유도열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사장으로는 김성호 전무가 임명될 예정입니다. 기자들은 도열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도열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보고 작은 도움을 주는 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는 건가요? 경비원으로 돌아갈 겁니다.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 경비실에는 다시 도열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연숙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도열 씨, 정말 돌아오실 줄 몰랐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신기해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 같은 곳이거든요. 도열은 경비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경비복이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숙 씨는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이죠. 연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분이 우신그룹 회장님 아니세요? 맞네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삼동에 사는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유도열이에요. 도열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 과장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린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택배를 받아갔던 그 아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응,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도열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요? 여기서는 너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거든.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열은 경비실에서 연숙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연숙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도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아파트 단지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자정이 되자 연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열은 혼자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도 들었던 그 음악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좋은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새벽 2시 순찰을 돌던 도열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잠이 안 와서 산책을 나온 할머니였습니다. 밤에 나오시면 위험해요. 아, 경비원 아저씨. 고마워요. 할머니는 도열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열은 그게 더 좋았습니다. 집까지 같이 가드릴까요? 고맙네요. 도열은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앉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우신그룹 회장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주민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도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도열 씨, 오늘도 든든하시네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도열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회장이 아니라 경비원이에요. 도열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건지. 도열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짜 저를 찾았어요. 사람들을 지키고 작은 도움을 주는 일. 그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숙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연숙 씨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네, 정말로요. 도열은 연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비실에 갇힌 회장님이 아니라 자유로운 유도열이 된 기분이에요. 멀리서 우신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와 이 작은 경비실에 앉아 있지만 도열은 지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내 이름은 유도열. 이곳이 내 진짜 집이야. 도열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긴 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진짜 집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